내가 해낼! PSI 컨설팅에서 작년까지 영업 총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솔루션 코치라고 해서 50%는 후배들 영업 지원을 해주고 네. 50%는 세일즈 또는 리더십 코치 영역에서의 강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학 코치라고 합니다. 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거인을 만난 세일즈가 아니었다면 다시 뭔가 강의를 한다는 걸 꿈꿀 수 있었을까?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일즈 리더십, 세일즈 리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리더가 역할이 참 중요한데 코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일즈 리더십과 일반 리더십은 좀 어떻게 다른지, 특히 세일즈 리더십은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코치님만의 생각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차이를 두는 게 맞나 싶긴 하는데 리더십이지만 어떤 직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세일즈 리더십인데 생각해보면 마케팅 리더십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경영지원 리더십은 없습니다. 근데 세일즈 리더십이라고 굳이 이렇게 있는 것은 세일즈 리더십과 비세일즈 리더십이 일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그냥 생각해 본다면 일반 리더십들은 그렇게 세일즈 리더십에 비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세일즈 리더십만 말씀드리자면 세일즈 리더십에 해당하는 세일즈 구성원들은 되게 급박합니다. 매출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매출을 또 달성해야지만이 기본급이 아닌 뭐 인센티브를 받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세일즈맨들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으로 일반 구성원들에 비해서는 쫓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이끌어 가면서 전체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세일즈 리더는 야생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사자무리의 어떤 사자의 어떤 심장을 가진 리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리더. 개별적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군집이 살아야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부분 그리고 그게 살아야 또 사바나가 살고 우리 조직이 살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 마감, 분기 마감 이랬을 때 결국 세일즈는 뭐 다 좋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적으로 가장 많이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치님이 그러면 세일즈 리더를 많이 해오셨는데 세일즈 리더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실적도 챙기랴 또 사람도 챙겨야 되고 선거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일즈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한번 뽑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 리더십에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리더에게 필수 불가결하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 리더는 롤모델이 되지 않으면 리더십의 영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롤모델? 왜냐하면 동행 미팅도 해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일즈 리더는 세일즈 구성원들의 롤모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일즈 테크니션으로서 보여줘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 탁월함 같은 거.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구성원들을 대비 세일즈 구성원들은 어떤 스트레스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일즈 리더는 특별히. 왜냐하면 그들이 왜 세일즈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두둔하거나 이런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마음이 좀 힘들고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래서 3번째는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해결사. 그러니까 공감만 해주고 그냥 롤모델만 돼서 끝나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면서 또 이제 알려주기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업무가 처리돼야 다루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라서 그래서 정말 요청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난제가 있다면 그걸 보란 듯이 해결해 주면서 믿음을 줘야 이들과 함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게 세일즈 리더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세일즈 리더와 일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롤모델도 되시면서 또 공감,
또 그리고 해결을 해주는. 돌이켜보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존경하던 리더분이었는데 지금은 뭐 큰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그분 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저의 롤모델이 되셨고 항상 공감해 주셨고, 물론 그분은 술로 공감을 해주셔서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항상 문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해낼! 지금 코치님께서 지금 정말 대부분 세일즈를 뭐 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세일즈를 잘해서 세일즈 리더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막상 세일즈 리더가 됐는데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뭔가 리더 구성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 코치님께서 좀 이렇게 뭔가 그동안 경험과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노하우 이런 걸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면 뭐 태도도 좋고 뭐 이렇게 훌륭한 세일즈 리더십이라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께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사람마다 좀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허재 선수가 선동열 선수가 최고의 감독이 되었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리더에 오르신 분들이 최고의 실적으로 오르신 분들이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허재, 선동열 같은 분들이 세일즈 리더가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이 괴리가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재 선수라면 그냥 던지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던지면 선동열 선수 같은 경우 그냥 던지면 0점대 방어율 되는 거 아니야? 왜 4점대, 5점대가 나오지? 이렇게 되면 그게 세일즈 리더로서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동력도 안 되고 코칭도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일단은 저들은 나와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저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역할의 인식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힘들고 또 그들도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다. 그게 이제 필패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필패 신드롬. 리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필패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았던 사람도 리더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필패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필승으로 바꾸려면 리더가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인식의 개선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내 역할이 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의 어떤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과 비교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다들 세일즈를 잘해서 세일즈 리더가 되면 처음에 자기 방식대로 많이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안 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구성원들이 힘들어가고 다 다른 점 틀린 게 아니라 차별점이 있고 다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인정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해결사 그런 또 롤모델이 돼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세일즈 리더들이 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또 이렇게 우리 코치님한테 또 필요하신 분들 도움을 받으셔도 아마 세일즈 리더로 또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일즈 리더로서 세일즈 리더십으로 성공 경험 또 실패 경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실패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선동열 허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제가 성공한 기준으로 이제 후배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건 당연히 부족하니까 요청을 한 건데 딱 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숨기고 이제 이렇게 잘 지도 편달을 했어야 되는데 코칭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이제 클리닉 위주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후배가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너가 성장했으면 좋겠어라고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그 후배는 사후 양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실패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성공 경험이라고 하면 그냥 어차피 세일즈는 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총 7년의 네. 세일즈 리더 기간 동안 4년을 제 개인 매출도 달성을 하고 전체 목표를 달성했던 대단하시네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여러 가지가 함축된 그냥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일즈 리더로서의 또 달성도 하시고 개인 목표 달성하시고 또 목표도 많이 높았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하신 것 같네요. 와, 세일즈 리더 갓단 세일즈 리더도 있을 거고 좀 오래된 세일즈 리더도 있을 텐데 3, 4년 차도 계신데 이 후배들 아니면 동료들 위해서 꼭 한마디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코치로서 한 말씀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일단 어떤 거 한번 좀 전달해주고 싶으세요? 그 두 가지가 연결될 것 같은데요. 첫 시작할 때 후배의 성장과 성취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분이 아무리 허재, 선동열 같은 그런 S급 인재였다고 해도 리더로서 그 마음부터 세팅을 하신다면 특별히 후배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팀원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차가 생기면 또 초심으로 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구조라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교만하거나 오만해질 수 있는 시점에서 또 초심으로 돌아가신다면 또 후배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초기에 어떤 세팅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정말 그 후배들의 성장과 성취를 도와주는 그런 세일즈 리더십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후배들이나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 인식을 아마 좀 더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와, 코치로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 잘 들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코칭에 대해서 코칭에 대해서 인증 코치고 하시니까 인증 코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해낼